자, 안녕하세요. 석스입니다. 예. 이번 시간은 대사성 질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거는 고지혈증, 지방간, 그룹병 요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지혈증 뭐냐? 고지혈증 고 높단 얘기죠. 높다. 지질이 피 속에 지질이 많은 병, 이게 고지혈증입니다. 혈액 속에 발음이 꼬였네요.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것들이 과다한 상태. 이게 자,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중성지방. 이런 것들은 물에 녹지 않죠.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덩어리가 질 수 있고, 여러분들 물 위에 식용유 같은 거 뿌려가지고 물을 막 흔들다 보면 식용유 방울들이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점점 덩어리가 커지는 거,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이 혈관 내벽에 붙으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혈관벽에 쌓여가지고 혈관벽에 쌓이면 뭐가 문제입니까? 혈관벽에 뭐 기름 좀 있으면 좋지. 이게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냐면은 혈관이 원래 이렇게 있어서 그죠? 피가 이렇게 지나다녀야 되는데, 근데 혈관이 여기 이렇게 쌓여가지고 좁아지면 피가 여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빨라지고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혹은 뭐 더 쌓이면 막혀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뒤쪽으로는 혈액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세포들은 전체가 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압력이 높아지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순간적으로 아주 짧은 구간에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효과를 얻게 되고, 이쪽 주위 혈관에 만약에 혈관이 탄력이 약해서 그 높아진 압력을 버티지 못하면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뇌에서 터졌다 그러면 뭐 뇌졸중, 그죠? 이런 거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동맥이 좀 막혀서 동맥이 아예 막혀가지고 동맥경화가 올 수도 있고, 뭐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고, 심장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심혈관계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기름진 성분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LDL과 HDL 들어본 적 있어요? 둘 중에 뭐가 좋다고 배웁니까? 네, 이게 좋다고 배우죠. HDL. 이거는 좋은 거. 요거는 뭐 나쁜 거. 이게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장치인데, 고밀도, 저밀도 이렇습니다. 로우 덴시티니까 저밀도, 요거는 하이 덴시티니까 고밀도인데, 요게 왜 저밀도냐면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콜레스테롤의 밀도가 낮기 때문에 함유량이 많아지면 이제 밀도 전체가 낮아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ADL은 콜레스테롤의 양이 많고, 콜레스테롤은 물에 안 녹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운반체를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 운반체 안에 콜레스테롤의 양이 많고, 이거는 간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조직세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세포에 콜레스테롤을 마음껏 전달해주는 그와 같은 셔틀이죠, LDL은. HDL은 반대로 여기에 비해서 콜레스테롤의 함유량이 적고, 그 다음에 이거는 조직세포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갖고 와주는 그와 같은 셔틀입니다. 방향이 반대죠. 그러다 보니까 HDL의 양이 많다는 얘기는 조직세포에 있는 콜레스테롤, 열분, 남아 돌아가는 그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갖고 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 조직 세포마다 쌓일 수 있는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많으면 몸에 콜레스테롤이 잘 안 쌓이는 거죠. 이게 많으면 조직세포로 계속 보내서 콜레스테롤을 쟁이는 거고, 그죠? 이게 많을 거냐는 여러분이 어떠한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냐가 결정을 합니다. 혹은 네,
여러분들이 근육이라든가 뭐 심장이라든가 간에서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쓰게 만들면 그 지방 조직에 있는 이와 같은 에너지원이 되는 것들을 다 간으로 끌어올 수 있는데, 그러려면 운동을 많이 하면 되겠죠. 간단한 얘기죠. 그렇죠? 기름진 거 너무 안 먹거나 운동하거나 그러면 HDL의 함량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요거 기본적인 내용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면은 이게 이제 고지혈증 걸린 사람의 실제 혈관 모습이에요. 여기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죠. 원래 이게 전체가 이렇게 동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혈관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만큼에 해당하는 양만큼 요 노란색 기름 껴가지고 요게 이렇게 좁아지는 거야. 예. 이런 게 이제 기름이 피 속에 많아지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되는 거죠. 예,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몸에 간이 이렇게 있으면 요 간에 지방이 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방의 함유량이 이렇게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방이 기능을 점점 잃어요. 원래 지방이 기능을 잃는 게 아니고 간이 기능을 잃어갑니다. 간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요 세포들이 이렇게, 간세포들이 이렇게 있고, 얘네들이 이제 주고받아야 되는 물질도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 중에 일부가 지방세포로 바뀌어가거나 아니면 이 표면을 지방이 덮어버리면 원래 간세포가 해야 되는 기능들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간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뭐 식욕부진이 오거나 혹은 피로함을 느끼거나, 뭐 간 때문이야 이거 들어봤죠? 예, 피로함을 느끼거나 뭐 그럴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심해지면은 지방간에 염증이 생기는 지방간염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염증이 자주 반복되다 보면 간이 좀 딱딱해지는 간경변이 올 수가 있고, 간경변은 간암으로 가기 전 단계에 해당하는 병이 됩니다. 그래서 심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있는 지방의 양을 컨트롤하는 건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뇨병도 마찬가지고, 예, 고지혈증, 지방간 이거 다 몸의 체중과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체중이 높다는 얘기는 몸에 남는 어떤 기름이 많다는 얘기죠. 물론 체중이 높은데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량이 높은 건 예외입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특수한 상황이죠.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키워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흔하지 않잖아요. 흔한 사람은 배 나오고 뭐 팔다리 좀 마르고 뭐 이렇게 해서 체중 많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방간 그렇고, 구루병 볼게요. 자, 구루병 같은 경우는 이제 비타민 D의 부족이죠. 비타민 D. 네. 그러면은 뼈가 굽는 이와 같은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뼈가 약해져요. 뼈가 약해지고 이렇게 휘어질 수 있고, 요런 부위가 약해져가지고 버티지 못하고 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 생겨버리면 뭐 성장장애가 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다리, 팔 요런 데가 휘어가지고 장애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D의 결핍, 그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비타민 D 때문에 칼슘의 결핍이 생깁니다. 이게 칼슘을 내 몸으로 흡수하려면 비타민 D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칼슘제만 드립다 많이 먹는다고 칼슘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와 칼슘약을 같이 먹어야죠. 비타민 D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햇빛 보면 됩니다. 햇빛 보면 여러분들 콜레스테롤의 일부가 비타민 D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루에 30분 이상 햇빛을 봐라 라고 얘기하는데, 햇빛 보기 싫으면 비타민 D를 먹으면 됩니다. 비타민 D도 먹고 칼슘제도 먹고,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 되겠죠? 구루병.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대사성 질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쉽게 걸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병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볼게요. 예방법은
누구나 다 알지만 잘 못하는 거. 이게 예방법입니다. 일단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 과식하지 않는다. 요게 중요하죠. 네. 일정한 간격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몸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폭식을 하면 한꺼번에 혈당 수치가 쫙 올라갑니다. 과식을 하게 되면 혈당 수치가 한꺼번에 팍 올라가고 그러면 인슐린이 엄청나게 많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이 분비되면서 그와 같은 상황들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식을 하게 되면은 심혈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얘기. 과식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먹는다. 그리고 과식을 하게 되면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몸에서 받아들이기 전에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과식, 폭식. 조심하시고.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단 거나 뭐 너무 기름진 거를 먹지 않는다. 먹을 거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운동에서 이 칼로리를 태워버리면 돼요. 먹는 만큼 태워버리면 대사성 질환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어렵죠. 이걸 못하니까 먹는 걸 조절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면 먹어도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운동 30분 하고 계속 앉아있는 것보다 뭐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계속 움직이는 게 나중에 전체적인 하루 전체 칼로리 소모량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는 생활 속에서 조금 더 움직여서 활동량을 늘리는 방식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는 요와 같은 운동은 이거는 근력 그죠? 근육량 우리 몸에서 근육이 제일 많은 데가 허벅지예요. 허벅지 근육 이 허벅지 근육을 발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발달된다고 여자애들 막 허벅지가 두꺼워지느냐 이거는 아니고요. 이 정도 운동에서 허벅지가 막 이만해지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안에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좀 더 탄력 있는 그와 같은 몸매가 될 수도 있죠. 남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허벅지에 근육이 많아지면 여기 이제 우리가 피를 밑에서부터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심장까지 올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근육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허벅지 근육 같은 것들이 몸에 가장 큰 근육이고 가장 많은 근육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근육이 짱짱하면 피를 심장까지 쭉쭉 올려줄 수 있고 원활한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얘기는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데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 내리기는 아니고요. 오르기입니다. 내리기는 잘못하면 내려가다가 무릎에 너무 과도한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몸의 무게에 한 3, 4배 정도의 충격을 무릎이 지속적으로 받다 보면 무릎에 탈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기보다는 오르기.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면 혹은 뭐 계단 있는 곳에 갈 때 쭉 걸어 올라갔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는 그와 같은 운동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운동은 숨을 헐떡거릴 정도의 강도로 5분 이상 이 정도만 해도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빨라져서 최대 박동수의 80% 이상 요게 5분 이상 요 정도 되면 운동 굉장히 잘하는 거죠. 달리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뛴다든가 이게 뭐 10분 이상이면 더 좋겠고 요 정도만 돼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고 고강도의 운동을 짧은 시간 동안 하는 게 저강도의 운동을 긴 시간 동안 하는 거와 비슷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으니까 시간이 없다는 핑계 대지 마시고 파이팅 넘치게 한번 빡 뛰고 푹 쉬고 요것도 괜찮고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다. 그러면 생활 속에서 계단 왔다 갔다 하고 이거 많이 왔다 갔다 했으면 조금 더 먹어도 되고 이거 많이 안 했으면 조금 덜 먹고 그리고 시간을 일정하게 맞춰서 하는 게 여러분들 호르몬이나 어떤 소화효소의 균형 잡힌 어떤 사이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너무 뻔한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냐면 정답이니까요. 정답이니까 많이 하는 겁니다. 그죠? 네. 오늘부터 한번 지키려고 노력해 봅시다. 저도 계단 오르기 파이팅 넘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